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이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이 굉장히 그 증상으로서는 좋은 요법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여성 호르몬치 대체요법이 1차로 선택할 건 아니다. 1차는 아니다. 1차로 선택할 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성 갱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성 갱년기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여성 갱년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뭐 치료법, 대응법 이런 거는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명을 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 여성 갱년기 하면 그 호르몬 치료 관련한 광고를 많이 하나 봐. 호르몬 치료. 이걸 먹으면은 뭐 젊어지고 뭐 컨디션이 좋아지고 뭐 그래서 자기도 요새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니까 혹 하나 봐. 저걸 정말 먹어야 되나? 내가 증상이 더 안 좋아지면? 근데 또 막 좀 찾아보니까 호르몬제 먹으면 뭐 부작용이 있다. 뭐 끊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의사도 고민되는 게 이제 호르몬 치료인데 일단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요법. 여성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몸에서 안 나오니까 이제 약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거거든. 치료약이라는 게 그와 똑같이 이제 여성 호르몬을 그러면은 복용을 복용을 한다.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고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일찍부터 이 대체요법이 써왔거든. 많이 써왔는데 어쨌든 여러 이유 중간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여성 호르몬치 대체요법이 1차로 선택할 건 아니다. 1차는 아니다. 1차로 선택할 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단기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각각에 도움될 수 있는 또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면 홍조면 안면 홍조, 뭐 수면 장애면 수면 장애, 뭐 발한 증상이면 그러니까 발한 증상. 이게 증상별로 증상에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약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약을 써가지고 불편했던 어떤 그런 증상이 잘 넘어가면 사실은 꼭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제 그런 약으로도 이제 도움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 증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잠을 잘 못 자 진짜.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이 하기 힘들 정도로 없고 힘든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 하기 힘들고 너무 고통이 심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1차가 아니라 굳이 2차라고 강조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 증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그래왔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이슈가 있다. 단지 이제 그 증상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럼 언제까지 복용할 거냐의 문제가 복용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여성에 있어서 결국 수명과 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다른 또 부작용이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연구가 되고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지금도 그런 연구 많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하나 나올 때마다 입장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 번에 그 호르몬 치료가 뭐 부작용이 있다 이거가 9시 뉴스인가에도 나온 적도 있어. 외국 뉴스가 보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냐면, 이게 그 초기에 그 심혈관계, 아니라 혈전생을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풍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어떤 사망 위험률이 좀 올라가더라는 거야. 안 먹었던 여성에 비해서. 먹었던 여성에 비해서. 그게 근데 물론 예를 들어 뭐 100명이란 여성이 이제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면 그 중에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하지만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 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험한도가 높으니까 먼저 권하기는 어렵다. 근데 예를 들면 10명이 복용하면 뭐 5명이 그렇다, 7명이 그렇다 이러면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은 이제 안 됩니다 이럴 텐데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좀 그런 사례가 발견되긴 하지만 되게 경미한 수치?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때는 그 의사와 사실은 개별 상황마다 상담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혈전이 잘 생기는 어떤 질환이 있거나 몸 상태야 이런 경우에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제 그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다. 그 외에도 가령 뭐 유방암 발생률이 또 생기는 거고. 발생률도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여성의 어떤 2차 성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를 또 발달시키는 기능이니까 여성의 경우에 그 유방암을 계속 뭐 혹시 유방암이 있다면 그게 자극이 돼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할 때는 그런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하면서 해야 되는
요법이에요. 주기적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그 촬영술 또는 초음파로 해서 검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궁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검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호르몬 치료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1차적인 건 아니고 2차적인 단기 증상에 대해서 다른 약을 먼저 써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그 여성 호르몬 대체법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쓸 거냐 이게 또 이슈거든. 그렇지. 그 여성의 경우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이제 여러 영양들, 시체 영양이 있는데 사실 표준이 한 세 군데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하나는 이제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건 혈전 때문에 생기는 흔히 말하는 뇌경색 뇌출혈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건데,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았냐면 심혈관계 위험률이 남성이 더 높은 거예요. 여성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다가 여성이 완경이 된 이후에 여성의 위험도가 올라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65세쯤 되면 남녀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 호르몬이 심혈관계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지 보호 않냐. 효과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다고 하면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는 게 심혈관계에도 좋은 어떤 예방하는 우리 약이 되니까 거기서도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또는 혈전에 생기는 악화되는 효과도 있다는 거야. 동전의 양면 기전에서는. 같은 거네. 그러니까 근데 몸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를 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 보통의 그 사람이 호르몬 치료 안 할 때는 이렇게 보호 효과를 보였는데, 에스트로겐을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줬을 때는 초기에 그 혈전 생긴 효과가 더 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요법이라는 게 논란이 된 거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뼈야, 뼈. 골다공증 많이 얘기하시네. 여성 호르몬이 뼈에도 보호 효과가 있었다가 그게 없어지면 이것도 여성 골 호르몬이랑 흡수가 많이 돼. 관련이 그래서 있구나. 완경 이후에 한 2, 3년 사이에 골다공증으로 점차 진행되는 효과가 많다는 거지. 근데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뼈가 잘 부러질 수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뭐 고관절 골절 노인분들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에 안 좋은 게 생기지. 뭐 내가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움직이시는 분, 그 다음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그 다음에 누워만 계시는 분을 보면 이 상태 자체가 수명 영향을 준다. 활동을 적게 하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그 가진 병에 무관하게 그건 뭐 내가 주관적으로도 느끼고 그런 연구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그럼 에스트로겐이 대체요법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제가 많이 나왔어 그 사이에. 뭐 칼슘제 뭐 이런 건가? 칼슘제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 외에도 먹는 약으로 많이 나와서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이 여성 대체요법이 굉장히 그 증상으로서는 좋은 요법이긴 한데, 그럼 꼭 그거를 먹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뚜렷하게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차가 아니라 2차다라고. 그래서 2차라고 말이 얘기하는 이해가 되네. 거고, 그러니까 현재 증상과 상황에 맞게 논의하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아까 말했지만 뭐 각각의 증상에 약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거 약으로 잘 됩니다 이렇게 또 말 안 하잖아. 그렇지. 특효약은 없거든. 사실은 딱 하나로 듣는 아주 효과적인 약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증상과 상태에 따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호르몬제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여성 갱년기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이다.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이고 그냥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 중에서도 복용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꽤 돼. 그런 하지만 광고 보고 오시는 건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주변에 누가 효과를 드셔서 효과를 봤다. 봤다 그러면 와서 나도 비슷한 증상이니까 달라 이러거든. 그런데 이제 의사의 내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도 있지만 혹시 이분한테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어쨌든 그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꼭 검진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광고 보고 그냥 뭐 먹고 싶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의사분하고 상의해 보자. 자기 몸 상태를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골다공증 얘기도 나오고 그 심혈관계 질환 얘기도 나왔는데, 이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완경이라는 게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거고, 사실은 이제 후반전이 남성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언제부터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성분들에게는 딱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런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완경이 이제 몸에 주는 영향 중에서 크게 염려되는 게 아까 했던 이제 심혈관계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골다공증이 생기는 게 크고, 그 외에는 뭐 다른 영향도 있지만 남성의 경우가 비타민 노화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혈관계 위험 같은 경우는 뭐 고혈압이든가 고지혈증, 또 당뇨, 심혈관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골다공증하고 둘 다 연관되어 있는데 어쨌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카심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D라는 성분이 골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섭취를 하고 햇볕을 잘 쐬면은 몸에서 그렇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분 이상 이렇게 햇볕을 쐬는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걸 꼭 하는 게 좋고, 이게 또 정신 건강에도 좋거든. 여러 가지로 봤을 뭐 때. 우울증 뭐 이런 데도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체중 부하 운동. 역설적으로 관절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관절에 또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지. 근데 역설적으로 골다공증만 보면 체중이 있는 분이 덜 걸린 거로 돼 있어. 오, 이건 역설이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혹시 하는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최소 영양은 이제 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완경으로 인한 이제 신체의 부정적인 효과를 좀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오늘 여성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법과 호르몬 대체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성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도 주변의 여성분들이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또 이해하고 어떻게 좀 함께 도움과 그 다음에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